칼럼 들어보시죠.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는 미 상원에서 자넷 옐런 FOMC 의장의 증언이 있었죠.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발언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발췌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오늘 새벽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만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금리도 올랐죠. 그렇다면 자넷 옐런의 발언이 그리 비둘기적인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마도 한두 차례 고용 지표 악화에 과민 반응하지 말라 그런 발언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언은 그 뒤에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넷 옐런은 이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의 기조가 경제 성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는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해도 어렵습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요. 자넷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향상을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척 봐도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확신하는 그런 좀 느낌을 받는데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하는 모습이었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필적하는 경기 회복이 곧 따라와 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좀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반대였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결국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요. 실제로 그녀의 발언 직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논평을 했는데요. 마침내 자넷 옐런이 미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새로운 추세로 인정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2016년도 금리 인상의 횟수를 4번 정도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2016년도 금리 인상은 많아야 한두 차례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드렸었는데요. 중립금리의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고 금리 인상의 속도 역시 기존의 베이비 스텝 즉 일단 올리기 시작하면 25베이스 포인트씩 연달아 올리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once and done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난 뒤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두리번거리는 그런 스타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드렸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제가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양적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경제 규모에 같은 돈이 있었던 구경제 시대에는 일단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찍어놓은 돈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곧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해드렸었죠. 예를 좀 더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경제 구획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제 구획 안에는 지금 100명이 살고 있고 돈은 딱 1억 원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누구도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오르지 않겠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요. 그 1억 원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점점 돈이 작아지면서 돈의 보유 가치는 더더욱 오르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돈의 가치도 결국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경제 규모 안에 한정적인 돈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원한다면 돈의 가치 즉 금리는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획 안에 100명은 그대로인데 돈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필요하면요. 이미 발행된 돈이 즉각 인젝션 됩니다. 찍어낸 돈에 대한 수요가 모두 창출될 때까지 돈의 보유 가치 즉 금리는 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의 예전의 고금리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새벽 자넷 옐런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브렉시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브렉시트가 지난 뒤에도 저금리의 늪에 빠질 수 없는 현실 또한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나타난 생산성 저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은 결국 장기 저성장, 저금리의 상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양적 완화 이후에 올 수 있는 저의 몇 가지 전망들은 운 좋게도 거의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보유 가치가 줄어들면서 결국 전세 가격이 집값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전세값이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나고 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맞았다면 앞으로도 맞을 확률은 높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전세는 없어질 겁니다. 물론 터키에는 전세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전세가 좀 틀리죠. 전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곧 없어질 겁니다. 또한 저금리가 굳어지면서 단지 예금이나 혹은 연금만으로는 멋진 은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꾸물거리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어서 꾸물거리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꾸준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자넷 옐런 의장의 말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을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